안녕하세요, 모토래프 신승엽입니다. 오늘은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한 이야기를 간단히 다뤄볼까 합니다. 이 탄소 중립은 자동차 산업을 넘어 전 세계적인 화두죠. 탄소 중립이란 회사나 단체 그리고 각 기관에서 이산화탄소나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 제로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지난 2019년 7월 영국 정부가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이후 약 120여 개국에서 그와 유사한 정책 및 관련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는 2050년까지 국가 단위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정부가 약속한 상태입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환경부가 올해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5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100% 전환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도 자동차 업체들과 탄소 중립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이 외에도 각 공공기관에서는 향후 도입하는 신차 중 80%를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 의무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교체가 도래하는 차량 전량을 친환경차로 바꾸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용 차량의 현재 사항은 어떨까요? 저희 박홍준 기자가 탄소 중립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부 측에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해 봤습니다. 이 환경부에서 친환경차 및 소형차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환경부는 2005년부터 노후 경영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1톤 화물차 혹은 어린이 토학용 승합차의 파워트레인을 디젤에서 LPG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공용 차량의 배기량을 줄이거나 친환경차 도입을 꾸준히 촉구해왔죠. 실제로 2011년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경영 차량 및 친환경적인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공용 차량 449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디젤차였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80대로 이 디젤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측은 해당 대수는 승합, 특수, 화물 차량을 모두 포함한 수치라면서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해당 차량을 보유 대수에서 제외할 경우 디젤차는 78대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공공기관 에너지용 합리화 추진 관련 규정, 저공해차 의무 구매, 임차 실적, 산정 방법에 따른 고시 등 관련 조문에 따르면 승합, 특수, 화물 차량의 경우 친환경차 우선 구매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해당 부처의 공용 차량 보유 대수에서도 제외시킬 수 있죠. 문제는 해당 차량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디젤차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데요. 앞서 살펴봤듯 이 환경부에서는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승합, 특수, 화물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디젤에서 LPG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는데 시장에서 생각외로 반응이 좋자 작년 하반기에는 추가 경정 예산까지 편성해서 그 지원 규모를 1,500여 대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와 달리 환경부 내부에서는 CNG 및 LPG 차량은 21대에 불과했습니다. 디젤, 승합, 화물 차량의 대안으로 LPG를 언급하는 환경부에서 정작 실천은 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환경부 측은 교체 시점이 도래하는 노후 차량들은 전량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정부 산하 18개 중앙부처 장관의 차량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봤듯 2011년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경영 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 이후 도입된 차량들이죠. 전체 3분의 2가 하이브리드 및 수소차를 이용하는 가운데 내연기관 차량도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K7 하이브리드를 타는 장관이 7명이었고 5개 부처에서 수소차를 장관 전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곳은 총 6곳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는 제네시스 EQ900을 탔고 외교부와 고용노동부는 제네시스 G90,
국방부는 에쿠스를 이용했습니다. 이 대통령령인데 3분의 1은 여전히 내연 기관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대통령령을 봤더니 노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될 텐데요. 어쨌건 장관들 차량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국방부의 에쿠스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처를 살펴보던 중에 외교부도 저희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올해 취임한 정의용 장관은 전용 차량을 제네시스 G19으로 교체했는데요. 이는 전임 강경화 장관이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넥소를 이용했던 것과 사뭇 대조됩니다. 이 공용 차량 관리 규정 관련 지침 등에 따르면 공용 차량은 등록된 날로부터 10년 또는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해야만 교체할 수 있는데요. 기존 넥소에서 제네시스로 교체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측은 기존 차량은 운영 유지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외교부에서 이미 보유한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게 됐다며 전임 장관이 쓰던 넥소와 소나타 등은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차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부 관계자는 세종청사에 입주한 부처들의 경우 수소 충전 인프라가 원활한 탓에 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라면서 반면 광화문이나 과천에 입주한 기관들의 경우 주변 여건상 내연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취재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을 주도하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용 차량 중 디젤차 비중이 가장 많다는 것과 외교부 장관의 차량이 친환경 차에서 럭셔리 대형 세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각각 알 수 있었는데요. 이달 말 녹색 성장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P4G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공교롭게도 외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 준비위원장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탄소 배출량 제로, 탄소 중립이라는 이 큰 목표를 주도하는 기관, 그리고 이를 알리는 기관이라면 당장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차량,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타고 다니는 차량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래프 신승엽이었습니다.